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이다 대변인에서 이선으로 돌아오신 이재정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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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힐난조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 이재정은 국민입니다. 저는 진짜 영상으로만 뵙다가 네. 실제로 처음 뵙는데 어머 너무 애기애기하시고 소녀소녀하시네. 이런 리액션. 어머머머. 할 말을 잊었어요. 아니, 저도 말 못하는 사람 아닌데 순간 이 뒤에 붙을 무수한 안티들 끌고 아니에요. 저는 느끼는 말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예. 진짜로. 저야말로 예. 화면으로만 뵙다가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사실 여자들끼리 만나면 외모 얘기 안 해야지 하고 오늘도 꼭 참고 있었는데 이재정 의원 실물로 뵈니까 인상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그냥 마음을 그냥 녹이시는데요. 책 얘기하시죠. 근데 이번에 이제 안양을 네, 안양 동안을입니다. 안양 소위 말하는 동안을. 평촌 신도시를 예. 품고 있는 지역구입니다. 거기에 사실 굉장히 쟁쟁한 분들하고 붙었고 그 전에 오선 의원을 지금 이기신 거잖아요. 네, 심재철 미래통합당 전 원내대표님이셨고요. 워낙 지역민들 사랑 많이 네네. 받으셨던 분이라 녹록치 않은 데다가 예. 별들의 전쟁이라는 닉네임이 붙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의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도전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많이 주목받았고요. 예. 거기서 사실 승리라는 건 기쁘긴 했지만 어느 순간 운전면허증 처음 받았을 때처럼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더 들었었어요. 예, 제가 20년 수성하셨던 그 선배님, 비록 다른 당이긴 하지만 그분만큼 또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더 큰 고민을 할 수 있을지 고민된 시간이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20대 그 1호 법안이 소방관 눈물 닦아주는 법, 뭐 그렇게 네. 닉네임으로 불렸던 법인데 네네. 아마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올해부터 시행이 됐고요. 네. 특히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은 저희가 여러 개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서 실질적으로는 제도 자체는 네. 소방청을 독립해서 일사불란한 전문적인 지휘를 받도록 한 줄기와 그다음에 소방관을 국가직화하는 네. 두 개의 줄기가 있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20대 국회에 통과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조차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과시켜낸 것이 이재정의 저력 또는 국회의원의 저력이 아니라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관심조차 없었던 법안을 국민이 관심을 환기시켜 주셨어요.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사실 21대에 처음 생겼거든요. 그렇죠. 전혀 정치적이지 않고 권력작용도 하지 않은 집단이다 보니까 국회의 관심에서는 멀어져 있었는데 네. 국민의 관심으로 법을 통과시키게 만들었던 거고 그 경험이 굉장히 도덕교과서 같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뒷배로 믿고 기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안양이 평촌이요? 네네. 나 평촌에 또 제 친구가 또 간호사로 그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자주 가잖아. 그래요? 네. 아니 왠지 그곳에 있으면은 뭐 그 지역 내 소방관뿐 아니라 네. 내 눈물도 닦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정말 친근하게 느껴지는 네. 의원이시고. 이사 오세요. 정말로 네. 마음이 동합니다. 애기 이제 7개월
네, 7개월 맞아. 예, 뭐 디테일하게 아기 육아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저도 7살 아기 엄마라서 교육까지 모든 걸 책임지는 풀코스로 책임지는 살기 좋은 도시 안양 평촌 이사 오세요. 어머, 톡 드릴게요. 어머, 톡 드릴게요. 어머, 너무 좋네요. 저도 안양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의원님 뭐 독거남을 위해서는 뭐 해주실 게 없나요? 그럼요. 지금 청년 주거 문제를 위한 안양시의 고민도 저희 이재정 국회의원과 더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유의 가정이든 간에 사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흔히 가정이라고 불리면 혼인관계를 전제로 한 그렇죠. 가정에 주목하기 그렇죠. 마련이고 청년이라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은 분보다는 이제 발을 디딘 친구들, 그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부족한 정책이긴 하지만 거기에 좀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 지금 계신 삶의 형태에 적합한 서비스 우리 안양에서 보시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영업을 당해보고 지역 구민 투표. 네. 저기 이렇게 시골 가다 보면요. 주차장 넓은 왜 그 설렁탕집 있잖아요. 네, 네. 거기 홍보대사 같아요. 넓은 주차장, 편안한 공간. 저희 설렁탕집에 오세요. 이 느낌 났어요. 지금 딱 두 분 다 30대시죠. 저희 둘 다 30대네요. 심지어 제가 어려요. 일단 30대의 마음은 딱 잡으셨어요. 완전. 그러니까요. 네. 솔깃하네요, 정말. 네. 아니 뭐 이게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30대 정말 딱 이제 이런 방식의 삶의 방식을 각각 이제 네. 상징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그 고민 제가 어디에 계시든 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멋있다. 박수 나오게 만드시네. 네, 박수가 진짜 절로 나와요. 네. 아니 이재정 의원 인생책이 참 궁금해지는데 네. 이재정 의원이 오늘 선택하신 인생책은 우리 조선희 작가의 새 여자라는 아주 근사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제강점기와 또 해방공간, 6.25 전쟁 거친 우리나라의 아주 역동적인 현대사에 혁명적인 삶을 살았던 새 여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그 세 명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나오는 인물들이 다 실존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이 책의 제목이 새 여자잖아요. 예. 저는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새 여성분들 사이에서 어머, 우리 진짜 새 여자네. 어떤 얘기를 해야 오. 될까 좀 고민을 하고 왔는데 그 실제 이 남자들이 식민지 시기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박헌영, 임원근, 김다냐라고 하는 이른바 그 경성 트로이카라고 하는 당시 공산주의 운동의 전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늘 이 사람들만 언제나 주목을 받았는데 조선희 작가는 그들의 뒤에 있던, 사실은 뒤에 있다라기보다는 동반자로서, 동지로서 활동했던 주세주, 또 허정숙, 고명자라는 이 세 명의 여성을 네. 특히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설이 식민지 조선, 상하이 등을 오가면서 정말 광활한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이 인물들이 그런 지역을 다 오가면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날짜들도 다 실제 사실이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조선희 작가가 소설이 역사를 배반하지 않도록 애썼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약간의 고증을 한 거예요. 약간의 고증이 아니라 완벽한. 많은 고증이 있는 거죠. 그럼 약간 러브 스토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세 커플이 있는 거죠. 우와. 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엇갈린 사랑의 화살표도 있습니다. 아, 그쵸. 아니, 저는 이게 실제 사진이라 그래가지고 네. 진짜 뚫어지게 봤거든요. 예.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주세죽 그렇죠. 선생님,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허정숙 선생님, 그리고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이 고명자 선생님이신 건데, 네. 와, 아니 이게 그 바야흐로 1925년에 네. 청계천 잡지 기사님이 찍으신 사진이에요. 그렇죠. 이게 잡지에 나갔던 한 컷. 그럼 이 세 분이 그때 당시 얼마나 셀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오. 여기서 가장 의미심장한 모습은 이분들의 헤어스타일이에요. 아, 단발머리죠. 단발머리. 우리 의원님 같은 단발머리. 어머머머. 이게 사실 단발이 이때는 잘 없었죠? 그때가 단발령 시행되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예전에는 머리를 부모님이 주신 어떤
내 신체 몸을 말고 잘 알아. 수직은 뭐. 그거지. 나 나왔다. 어머, 어머. 나 너무 터졌다. 어머. 예. 오. 네, 그랬는데 어? 이 여성 셋이 단발을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으니까 어머, 저 단발한 여자들이야, 막 약간 이런 거죠. 아, 나는 스타였던 거예요. 가운데 우리 주세죽 예. 선생님이 예. 약간 리더형 얼굴이셔. 주세죽. 느낌이. 예. 이 약간 센터잖아요. 우리말로 지금의 그래서. 말로 하면. 예. 어. 그러니까 내가 센터니까 니들 날 따르라. 약간 그런 팔로미 느낌이에요. 느낌이 나고요. 어. 예. 다부진. 예. 그런 느낌도 납니다. 참 이 사진 한 장에서 조선희 작가가 뭔가 이런 스토리를 또 생각해내고 이렇게 이 여자들의 이야기를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게 소설가가 대단한 것 같고, 근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을 하셨는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출간되었던 책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소설 볼 시간 있냐, 뭐 이런 핀잔 들을만 한데도 불구하고 꼭 보고 싶었던 건 주목받지 않았던, 이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망, 네. 일단 그 지점들도 좀 유의미하게 다가왔었고요. 예. 조금 제가 어릴 때부터 순정 만화를 보더라도 베르사유 장미라든지 오레이스의 창 같은 시대극을 전제로 한 순정 만화, 유리가면도 러브스토리, 아이고 예. 그런 역사극 안에서 때로는 역사에 휘말리면서 어긋난 사랑들, 그런 인연에 훨씬 더 제가 흥미를 느끼곤 했었어요. 베르사유 장미도 그렇고 뭐 프랑스 혁명, 또 예. 노레이스의 창을 러시아 혁명 등을 전제로 한 그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제가. 네. 보면서 저는 그때 봤던 순정 만화를 떠올리기도 했어요. 그게 단순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 개의사 중에 가장 끈끈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기도 한데 그 사랑이 그 개인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특히 주역으로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기억하는 그 각각의 주인공들이 네, 네. 휘말리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감정, 그다음에 각각의 시대적 사명, 네. 역할, 책임, 네. 또는 혼돈 이 안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전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 책이 출간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재정 의원의 인생책 그 새 여자를 아마 이제 저희가 꼼꼼히 좀 살펴볼 텐데요.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 트로이카라고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허정숙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조 센 언니 허정숙. 지금 센 언니라 하면 엄정화, 이효리, 제시, 사실 뭐 환불 원정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이때 당시에는 허정숙 언니가. 우선 아버지가 좀 유명한 분입니다. 네. 3.1운동 때 민족 지도자들을 변호했던 허은 변호사의 딸이에요. 네네. 네, 근데 이 허정숙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또 아니었습니다. 네. 나는 내가 사귀고 싶은 사람과 사귈 거고요.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할 거예요. 멋있다. 라고 해서. 네. 이게 언제적 시대인데 정말 그러니까요. 대단하지 말도 않아요? 안 되지.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후통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와 정말 시대를 앞서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이 허정숙이 당시에 조선의 콜론타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콜론타이라는 사람이 뭐 소설도 썼고 유명한 여성학자기도 예, 하고. 그렇죠. 예. 여러 또 사회 개혁에 앞장선 예. 사람이었는데 결혼과 이혼의 자유, 여성의 독립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네. 붉은 사랑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소설에는 이제 적연이라는 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허정숙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얼마나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 연애관도 상당히 자유로워서 나중에 그 전 남편이 이제 재혼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축사도 해요. 뭐라고? 브래드 피트 느낌 나요. 안젤리나 졸리 느낌도 나고. 네. 너무 멋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남성들도 꽤나 허정숙과 인연이 많았는데 이거 결혼 몇 번 했는지를 먼저 얘기해줘요, 슬기 그럴까요? 씨한테. 우선 그 아까 제가 박헌영, 그리고 뭐 김다냐, 임원근 이렇게 세 사람의 남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 중에 이제 누구와 인연을 맺었냐면 사랑의 짝대기가 어디로 갔대요? 임원근과 처음에 처음에요? 만났습니다. 네. 처음에. 두 번째도 있나요? 네. 정말요? 그 임원근과 함께 이제 같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랑을 이제 키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송봉우라는 사회주의자와 이후에 동거를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송 씨의 인물이 또 재등장하네요.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송봉우가 전향을 해요. 어. 그래서 나는 전향한 인물과는 또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별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일용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출산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예요, 벌써? 네, 신일용과 헤어지고 이후에 최창익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중국으로 망명합니다. 거기에서 무장 독립운동에 또 나서요. 예, 예. 네 번째.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요? 아니 그래도 이때 당시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니. 괜찮나요? 이 허정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적 해방과 경제적 해방이 극히 적은 조선 여성에게 사회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건 여성의 본능을 무시하는 행위다. 네, 이런 말도 멋있어. 남겼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해도 어떻게 저런 말을 막 이럴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어, 어. 1920년대에. 그렇죠. 공식 결혼이라고 할까? 그러면 4번 있고 또 한 분이 있어서 한 5사람의 남자와 인연이 있었던 건데 그 자체가 이분한테는 어떤 자기 삶의 투쟁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행동들 자체가. 좀 신념 같은 부분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변절하게 된 예. 동지 같은 경우는 남자로서의 인연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본인의 확고한 삶에 대한 신념. 예. 통상 남자 따라 뭐 운동했다더라, 그렇죠. 남자 따라 종교 바꿨다더라, 뭐 이런 얘기 아직도 예. 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사실 뭐 그거는 각각 처한 입장에서 그 감정, 그리고 두 그럼요.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하면 배반하기도 쉽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개인사에서는. 근데 이분만큼은 정말 단호하고 냉정했던 것 같아요. 원조 센 언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무장 투쟁했죠. 네. 그리고 말년에는 평양에 가서 또 완전 고위 간부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이제 보건사항도 하고요. 북한의 최고 재판소 소장까지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의 비호를 계속 받은 건데 아버지가 허원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김일성이 허원 변호사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허원 변호사가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까지 역임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그 허헌 비호가 변호사가 있는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최고 권력직의 어. 혜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진취적이기도 하면서 예, 또 사회적으로는 그런 커다란 성공을 누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부럽다. 한 연세도 90 정도까지 살지 않았어요? 백수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장수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런 화려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요. 통상은 그런 연애 송사에 휘말리신 분들은 예. 사회적 시선을 지금도 따가운데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묵묵히 그려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네. 이분은 그 연애사는 연애사로 따로 떼놓아도 살기 힘든 본인의 궤적을 그려오셨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제가 살짝 무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유관순 위인 딱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허정숙 위인도 어. 그죠 하셨었던 거죠? 그렇죠. 독립운동을. 그럼요. 독립운동이 삶 자체가 거의 독립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 이렇게 센 언니를?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가 조망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죠. 맞습니다. 네. 특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 좌우 이념 갈등이 첨예했던 시절에는 또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서 고위 간부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이제 우리 역사에서 좀 그랬나 지워졌던 보다. 부분이 있었는데 이 조선희 작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알려진. 하여튼 우리 여성으로서는 그 옛날에 또 얼마나 글로벌하게 살았는지 유학도 뭐 미국도 미국도 갔다 오고 다녀오죠. 소련도 갔다 오고 중국 상해에서 유학했죠. 언어는 5개 국어를 하는 네. 분이세요. 이거 지금 코로나 이전 얘기하는 거 아니죠? 1920년대 맞죠? 이분들 자체가 워낙에 그런 의미에서는 기회가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는 많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특히 흔히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할 정도의 맞아, 맞아. 단순히 아버지가 부자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식이 있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가부장제 사회 안에서 딸에 대한 욕심이야 왜 없었겠냐마는 그래서 나름의 투쟁은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하지만 네. 많이 이해하는 가정에서 많은 기회를 얻으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요거 하나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당시 이분이 했던 말 사실 이거는 제가 픽션인지 논픽션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설에 나와 있는 건요. 예.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문이라는 것도 애정 표시며 악의적인 가십은 진보 여성에 대한 보수 사회의 질투일 따름이며 더 이상 아무도 나에 대해 떠들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건 늙거나 무기력해졌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뻔뻔해지기로 작정하자 마음은 편해졌다.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면 삶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연애사는 연애사대로 그리고 또 독립을 위한 길 그리고 또 나라 안에서 여성 지도자로서의 길을 이렇게 네. 쌓아갈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의원님께서는 허정숙이라는 캐릭터를 보신 실존 인물이기도 하니까 보시면서 뭐 어떤 영감을 좀 받았다 이 인물에 대해서? 근데 제가 정치인이긴 하지만 또 예민하고 민감해야 되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이 때로는 저의 본질을 흔들 때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묵묵히 자신의 의지를 지켜내는 지점들 그리고 또 자신이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네. 그런 모습들은 좀 담고 싶긴 해요. 예. 이재정 의원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비례대표로 이제 정치 입문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우리 막 길거리 캐스팅 당하듯이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권하셨던 맞아, 거예요. 맞아. 정치에 대해서 혐오한다라고 할 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혐오하지만 정치 영역에서 정치 코멘터리를 하면서도 정치를 혐오하는 시선들이 많아요. 나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뭐 청년 결백의 어떤 길을 걷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것도 정치 혐오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혐오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뒤늦게 갖게 됐고 그래서 주변에 정치를 많이 권하다가 근데 어느 순간 제게도 한번 권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제게 손수 권했습니다. 셀프로. 네네. 그렇게 제가 그 고민을 시작하고 많은 분들께 상담도 했지만 네. 정치에 대한 혐오를 털어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저 스스로도 혐오의 지점에서 그 강을 건너던 때를 정확히 기억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정치를 권하면서 또 제게는 어떤 장점으로 정치를 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진지하게 했어요. 정치에 대한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도 저는 당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각 지역에서부터 정치 학습을 하고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를 외부로부터 단련받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인들 중에 법조계 출신들이 많으신데 혹시 사법시험을 보게 되신 것도 혹시 뭐 어떤 그런 포석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아,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정치를 꿈꾸진 않았었고요. 예. 제 로망은 기자였습니다. 특히 요새는 다들 컴퓨터로 이렇게 내려앉아 치시지만 네. 저는 그 기자 수첩에 대한 로망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경청하고 나만의 틀로 적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알려내고 하는 기자에게 되게 로망과 환상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던 시기가 바로 IMF가 들이닥쳤던 시기고 네. 뭐 기자 할 것 없이 어떤 취업의 경로든 모두 막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다들 너무한다는데 언론고시가 막혀서 사법고시로 전향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분도 허정숙 같은 아,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말이 쉬워서 그런 거는 아니 이게 사실 말씀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예,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오늘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사법고시 패스라니 진짜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러게요. 공부에 그러면 약간의 소외가 있으셨나 봐요. 약간의 소외가 아니죠. 그렇죠? 많은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는 일단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는 시간들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었고 예. 대신 저랑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책을 읽을 때조차도 대화를 해서 그걸 혼자 뭐 독서실 같은 데서 공부한 게 아니라 혼자 녹음을 하면서 근데 재정아 녹음을 해. 이렇게 하고 이런 설이 있대. 근데 판례는 이렇게 본대. 신기하지? 혹시 뭐. 부전공을 연기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 그것보다는 혹시 아나운서 아카데미 다니신 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키가 발음이 너무 아나운서 같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아버님과의 일화를 너무 또 감명 깊게 듣고 들으면서 또 눈물도 흘렸거든요. 그래요? 제가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바로 정교조 선생님들이 정교조를 결성해서 학교를 떠나가시기도 하고 했던 시기인데 네. TV를 보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 스승의 날 카네이션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월급 때문에 싸우러 나가시죠? 제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은 월급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으셔가지고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처음 해주시는 게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이면서 흔히 스스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인권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은 건 아마 민변 활동을 통해서일 텐데요. 저희 아버지가 그 권위주의 정권을 이제 혁파하면서 싸워오신 여러분들을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우리 민변 선배님들 이름을 꿰실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변호사가 되면 민변 멤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 아버지는 민변 팬이셨어요. 그래서 민변 총회에 아버지 손잡고 같이 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셔? 그냥 뭐 평범한 범부셨고 그냥 개인 사업에 부침이 많으신 사실 가족을 굉장히 못 살피신 분이긴 한데 책을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무엇보다 말씀하시길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아하. 이야기하면서 밤을 새면서 정말 이야기를 했던 적이 많아서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밤을 새며 정치 얘기를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굉장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본인 유언을 못 하실 정도로 편찮으셔서 그냥 기력 없이 떠나셔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분 마음을 편히 보내드리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 변호사였으니까 제가 배운 재주 저를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그런 변호사가 될게요. 아빠 그거 약속드릴게요 하니까 굉장히 기력 없이 이제 맥박이 끊어져 가던 상황에서 웃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웃으시고 돌아간 그 시간의 기억이 지금도 하고 있는 잊지 않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게 뭐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 변호사와 허정숙의 어떤 그런 관계처럼 네. 그렇죠. 진짜 우리 의원님 아버지와 의원님은 그런 관계예요. 부녀지간의 그런 인간적인 사랑 이외에도 넘어서요. 어떤 신념, 삶을 살아가는 태도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주신 그런 관계네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마르크스걸 고명자. 마르크스걸. 예. 그러니까 마르크스걸이라고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막스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모던걸도 이제 모던걸. 못된 걸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그랬대요. 네, 정말로 그렇게 불렀어요. 재밌다, 귀엽다. 못된 걸. 네, 그러니까 어. 귀엽다라기보다 당시에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혐오가 작동하는 세상이 말들이었죠. 말조야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어른들 많이 하셨을 것 아, 같아요. 진짜. 예. 고명자의 집안도 뭐 허정숙 못지않게 양반 지주 가문의 외동딸로 자라나면서 예. 이화학당에 재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뭐 그냥 한여를 부렸던 사람인 거예요. 고명자, 고명딸.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귀한 딸. 맞습니다. 네. 근데 친구 손에 이끌려서 이 사회주의 여성 단체인 이 조선 여성 동호회에 한번 그냥 가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센언니 두 분을 만납니다. 그게 바로 주세죽, 허정숙 이 두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명자에게 근데 쟤는 너무 곱게 자라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명자가 어느새 그 센언니들의 감화를 받아서 그 사회주의 사상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부쩍부쩍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결정적인 원인은 이 허정숙과 주세죽이 특별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요. 근데 그게 누구냐? 바로 김다냐. 그렇게 연결되나요? 그렇습니다. 아, 이게 예. 과외 선생님이 무서워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네. 김다냐가 당시에 가정이 있었던 남자예요. 맞아요. 세상에. 네, 고명자 같은 경우가 이 세 명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봉건제 안에서 컨트롤이 많이 되고 있던 분이에요. 부모님에 그렇죠. 의해서. 예. 시댁에 드릴 병풍도 만들고 맞아요. 수혜도 배우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그것도 유부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본인에게 혁명을 알려준 유부남. 그러니까 호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픽션으로 그런 장면들을 막 그려놨어요. 예. 김다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말 하나하나에 정말 뭐 금을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정을 키워가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봐도. 김다냐하고 또 이루지도 못하고 한 2년인가 살고 난 다음에는 평생 그리워하면서 사는 진짜? 예, 그런 삶을 살았죠. 그렇죠. 네. 그냥 마음에 불만 지피고 호련히 떠났나 봐요. 어머, 아니 나쁜 사람이다. 김다냐 같은 경우는 거의 박헌영과 쌍벽을 이룰 만큼 그 당시 공산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운동, 네. 독립운동에서는 정말 우뚝 섰던 인물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제 혁명적인 위대한 인물을 사랑했던 여성과의 러브 스토리에서 여성의 상처 좀 상상 가능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고명자만이 유일하게 사료가 가장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작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잡지라든지 신문에 드러난 한 줄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끌어내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김다냐하고의 사랑이 정말 그것이 다였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죠.
이 픽션인 소설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이 더 궁금해지긴 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에 그 삶을 마감하는 장면도 실은 조선희 작가가 다 상상해서 쓴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그만큼 사료 자체가 좀 부족했던 거죠. 아, 그래도 두 사람, 그러니까 고명자와 김다니아가 찬란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 유학을 함께 했어요. 김다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 레닌 학교에 네. 다녔고요. 네. 그다음에 고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당원을 위한 동방 노력자 대학에 다녔는데 네. 그래도 그때만큼은 인생의 화양 연화라는 게 아, 그랬네. 네, 그래도 이 두 사람을 좀 행복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 그야말로 해외에서 밀회를 즐긴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머머 세상에. 아니 근데 아까 만화를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음. 저도 그 오레스의 창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오.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오레스의 창이 생각이 났어요. 유리우스가 크라우스를 따라서 제가 주인공 이름까지 이렇게 기억 세상에. 따라서 이제 그 갔던 것 같아. 그 러시아 쪽으로. 네네네. 그랬을 때 그 기차역에서 막 그 모자 있잖아요. 모스크바 사람들이 쓰는 그 모자. 값진 거 막. 예, 예, 그런 걸 쓰고 있는 그 장면하고 여기 김다니아하고 이 고명자가 그런 러시아 외투랑 막 모자 쓴 장면들이 막 눈에 겹쳐 보이는군요. 보이는 것 같아서 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 세 사람 중에서는 네. 가장 수동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독립운동을 향한 결기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네. 사실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개인이 이겨내고 뚫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명자라는 분도 보통 의지와 인물은 아니었다는 예. 생각 듭니다. 네. 그 감옥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문을 받고 나온 이후에 약간 변절하는 감정. 전형서를 내죠. 예, 예, 예.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대한 반성 같은 것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전향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위장이기도 했어요. 네, 네. 예, 박헌영 같은 경우도 뭐 전향서 썼고요. 예, 예, 예.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쨌든 눈을 속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고요. 네. 이후에 고명자는 여운형과 또 함께 활동을 하면서 네. 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의한 찬탁 반탁 운동에 예. 또 격렬하게 휘말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지식인들이 뭐 친일 논란, 그 이후의 삶과 대변에서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는 늘 사회에서는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고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진 고문 끝에 전향은 했지만 이후에 다시 여운형과 곁에 쓰면서 같은 노선을 취하면서 또 일부 픽션의 내용이긴 하지만 본인이 뭐 염치가 없다라든지 그리고 또 동양지광이라는 소위 친일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에서 본인이 활동했다고 했을 때 여운형이 그를 위로하면서 또 다시 의지를 심어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다시금 역사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 나가는 것을 예. 보면 고명자는 역시 네. 멋진 독립운동가였다. 여성 독립운동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중일러의 관계라는 게 지금도 또 다르지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지금 외통위에 가셨기 네네. 때문에 또 그런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외통위는 가신 거예요? 네. 아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게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지금의 우리의 분단을 만들었던 바로 그 원인이 있고 아직도 결자 해지되지 네. 못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 아마 어릴 때 저희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고 음. 당연한 화두처럼 통일을 이야기했지만 그 막연한 통일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때로는 남북 간의 문제로 또는 북미 간의 문제로 또 미국과 대한민국의 문제로 하나하나의 사건들로 보게 되잖아요. 네. 그것이 실은 바로 이 소설 안에 있었던 그 시절부터 비롯된 일들이거든요. 역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큰 꿈이라기보다는 역사의 줄기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금의 외교 관계나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는 좀 역할을 하고 싶고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작지만 진일보할 수 있는 성과들을 쌓아나갈 수 있는 좀 젊음과 열정의 패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외교 통일이도 그런 의원 한 명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특히 외교라는 것이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외교부 공무원이 보수적 매뉴얼에 의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건 사실인데 기존의 네. 보수적인 매뉴얼에 의해서 본인의 자율성을 갖기가 가장 힘든 집단이기도 그럴 합니다. 수 있겠네요. 예. 본인의 한 말 한 말이 국가를 다 그렇죠. 대변해야 예, 예, 예.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고 바로 국회의 역할인데 국회 역시도 그런 기존의 패턴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것이 지난 외통위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외교만이 아니라 뭐 공공외교라고 할 때 국민외교란 얘기도 하고 또 경제 영역에서도 외교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런 여러 공공외교들의 성과와 과정들을 국가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단순히 일회성인 예산 지원에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국민 대표성, 그다음에 공식성을 좀 더 부여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가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조합을 해보고 싶고요. 그런 상상력이 기존의 패턴에서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저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으로 이재정이 갖는 정체성은 거강꾼, 코디네이터거든요. 바로 외교의 영역에서 그런 외교의 주체들 또 외교의 대상들 간의 연결고리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하실 때 눈이 제일 반짝반짝. 연애 얘기할 때 더 반짝이지 않아요? 자, 그럼 마지막 한 장 뜯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유빛깔 주세죽. 네. 근데 이름이 저는 너무 멋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보통 영어에서 라임이라고 하는 거죠. 주세죽. 저 이름은 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어딨지? 않을 이름인 것 네. 같아요. 저도 예전에 책에서 주세죽이라는 이름을 보고 아, 이 이름 독특하다. 예. 그냥 박헌영의 연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책에서 새롭게 또 조명을 하게 됐거든요. 네. 주세죽은 원래 음악학교에 또 다녔습니다. 세상에. 상해로 유학을 갔을 때 외모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주세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학을 가서 그 당시에 조선인 남성들에게 인기 탑이었습니다. 웬일이야. 그냥 엄지척 이렇게 주세죽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 맨 시문의 상록수 한번 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시문 선생님도 주세죽에 대한 외모를 표현했을 정도로 맞아요. 진짜 깎아놓은 사람 같다. 네, 그러니까 그 지성과 또 예. 그 외모를 다 갖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동방의 애인이라고 시문이 박헌영과 이 주세죽을 모델로 썼는데 거기에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명, 바로 그것인 듯한 맑은 눈을 가졌으며 살갗은 희나 좀 강팔라서 성미는 깔끔할 법하여도 그야말로 대리석으로 아로새긴 듯한 똑똑한 얼굴에 윤곽을 가진 인물이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이때 당시에는 미의 기준이 거의 저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때 당시에 거의 절세 미녀다. 저기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왔던 시기거든요. 그랬대요? 예, 근대화가 많이 돼가지고요. 제가 아는 바와는 다르네요. 지금도 미인이세요. 어머 위로되지 않아요. 석탄 같은 머리에 배꼽 같은 피부, 미의 기준 여전히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뿐이네요. 예. 아니 정말 주세죽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에서도 소위 아이돌처럼 사륜에 나와도 어색하지 않는 맞아요. 미의 기준을 갖고 있긴 해요. 근데 그 세 분의 외모는 외모에 더한 방금도 말씀하셨던 지성, 그리고 아하. 또 본인의 활동성, 그리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분들의 성품들, 그런 자신감들까지 아우러진 것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진만 딱 봐도 네. 이목구비가 예. 우리 주세주 선생님은 딱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근데 함흥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참여를 해서 구치소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기도 했고요. 이후에 또 투철한 이 사회주의 정신을 함양받으면서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 기독교마저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로서 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 박헌영과의 이제 사이에서 완전히 그 주의자로서의 네.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공산주의라는 학문이. 그러니까 그걸 좀 배운 사람들은 상해로 가는 거예요, 유학을. 모스크바나.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밥은 이밥. 이밥이라고 하면 저희 다 알잖아요. 쌀밥. 그렇죠. 쌀밥. 산은 금강산. 어. 사상, 주의는 공산주의. 라는 이야기가 당시는 있었다고 예, 합니다. 맞아요. 시대를 고민하던 사람, 어. 그리고 조금씩 이제 사회가, 그리고 또 사회를 바라본 눈을, 역사를 배우던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한 조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 저는 또 인상 깊었던 게 결혼식에 박헌영하고 이 주세죽이 자본론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이제 결혼식을 할 정도의. 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축가, 네, 인터내셔널가를 인터내셔널가였어요. 어머, 그게 뭐야? 예, 이제 세계의 공산주의자들이 연대를 하면서 많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 불리웠던 네네. 노래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나라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환기되기도 했던 곡이에요. 결혼식 축가가 낭만송이 아니라 인터내셔널과 투쟁가였다는 겁니다. 세상에. 박헌영의 아내로서의 참 삶이라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이 좀 가장 비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그래요?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맞습니다. 이제 소련으로 건너가서 생활을 네. 하게 되는데 네. 1938년에 일본 스파이 혐의로 체포돼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예. 주세죽 같은 경우는 실상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는데 워낙 그 내부에 그런 이제 음모 같은 것들이 많았고요.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서 카자흐스탄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계속 표명을 했지만 그렇죠. 소련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타국에서 노동자로 일하다가 외롭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딱하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랑 결혼을 했지만 이제 박헌영이 죽었다고 잘못 알고 네. 김단양 아까 그 고명자하고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남편과 또 두 번째 결혼을 네. 하고 타국의 삶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계파와 분파가 있고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네. 그렇게 밀정으로 몰리워서 그렇게 안타까운 비극의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다냐와 주세죽이 같이 살게 되었을 때가 박헌영이 이제 두 번째로 잡혀 들어갔을 때였거든요. 실은 박헌영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공산주의 사상의 핵심이었고 일본에서 이 박헌영이 엄청난 고문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헌영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광인으로 연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거의 반쯤 미친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야만 거거든요. 나올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또 잡혀 들어갔을 때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김다냐 같은 경우는 뭐 일설에 따르면 박헌영이 죽었다라고 주세죽이 말을 해서 두 사람이 연결됐다라는 설도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 그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주세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상황이 우리를 같이 살게 만들었다. 아이고 핑계 없는 무덤 없다. 아이고. 아니 근데 지금 그냥 툭툭 던지는 말에 저희가 그냥 책을 읽으신 분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김다냐는 고명자와 짧지만 불같은 사랑을 했잖아요. 불같은 사랑을 했겠죠. 그러니까 네. 가정을 또 놓고서. 근데 주세주가도 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네. 또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할애해서 사건들을 바라보지만 당시에 정말 한반도와 러시아와 그 여러 곳을 오가는 가운데서 그분들이 처했을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또 이분들은 그냥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그럼요. 동지적 관계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각각 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어떤 여건도 됐을 것 같고 그래요. 또 동지로서의 연대감도 또 네. 떠올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 이분들이 주목을 받게 된 게 오래되지 않았고 특히 예. 주세죽 같은 경우도 2000년대 들어서야 예. 그 사회주의이긴 했지만 독립운동을 한 공이 인정이 돼서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수여를 하는데요. 네. 그 훈장을 받으러 비비안나라는 주세죽과 박헌영 사이에서 낳았던 따님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무용수였고요. 예. 교수님으로 그분도 이제 머리가 희끗해진 모습으로 본인의 남편과 함께 방문을 하는데요. 그때 가지고 온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기가 간직하고 있었던 어머니의 사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세죽이 하늘에서 비로소 한번 웃을 수 있었겠다. 그 의원님 이제 21대 국회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21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신지.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네. 그게 항상 이제 처음과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 같은 역할을 기대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네. 이제 사실 시행착오를 겪을 새도 없는 국민의 대표로서 치열해야 했었던 4년이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의 경험으로 조금 더 다듬어지고 또 제가 또 어떤 자리에 마땅한 국민의 대표일까라는 고민들 좀 무르익었거든요. 예. 재선의 이재정 의원이 어떤 위원회를 가건 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건 간에 이전 같은 경우는 당무를 많이 하게 돼서 대변인으로서의 3년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네. 변하지 않는 초심이라는 모습은 바로 그 뭐 활동이나 그것의 구체적인 어떤 태양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는 그 첫 마음일 겁니다.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삶에서 여러 가지를 각오할 때 떠올렸던 뭐 아버지도 좋고요. 또는 이 순간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들, 이 약속 안에서도 다시 찾아보면서 초심 잊지 않겠습니다. 네. 멋지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재정 의원님 아니었으면은 사실 이 책을 몰랐을 거고. 저도요. 예. 이 멋진 20세기 초에 계셨던 씩씩하고 맞아. 여성 해방가잖아요. 그렇죠. 삶 자체가 그런 분들이시죠. 네. 그러니까 몰랐을 텐데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재정 의원님도 뭐 지금도 그러하시지만 앞으로 예. 정말 시대의 틀을 깨는 예. 이런 멋진 여성 해방가처럼 예. 정치를 해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에 저도 그 응원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예. 우리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마무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남성의 시선으로 네. 우리는 익숙하게 봐왔잖아요. 네. 교과서도 거의 그런 시각으로 쓰여져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역사의 한 일면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작품들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으로 그 시대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존했던 새 여성의 인물로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그려본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한 책이고요. 네. 조선희 작가 스스로는 이 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요즘에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본다면 아마 좀 불만이 많을 거다. 특히 주세죽이나 고명자 같은 경우는 남자들에게 왜 이렇게 휘둘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시대를 돌이켜본다면 이들이 행했던 어떤 행동들 그리고 의식들은 그야말로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런 시대적 한계를 분명히 감안하고 작품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 시간 어떠셨어요? 모처럼 책 얘기하신 시간이 사실은 의정 활동하시면서는 거의 드무실 텐데. 네, 제가 또 책 읽는 의원 모임의 대표 예. 그 책임 강사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또 다양한 시선의 얘기를 곁들여 들으면서 이렇게 풍부한 대화를 나누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도 다시 한번 이 책만이 아니라 예. 책을 통해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를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이 책처럼 역사 안에서 때로는 휘둘리지만 그럼에도 역사 안에서 유의미한 내 삶을 이어나가야겠다는 각오도 한번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멋지셔요. 네, 오늘 오유경의 인생 책방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